강릉 경포 도립공원에서부터 커피거리까지 해안가에 친환경 공원이 대규모로 조성됩니다. 강릉시는 2026년까지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해변 숲을 만들어 녹지축을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LNG 기지 건설로 방파제 낚시터가 조성됐지만 각종 법규로 인해 10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던 삼척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조건부로 개방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정원 조성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문화재 조사도 착수하면서 사전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시민 토론회를 추가로 2차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는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에서부터 커피거리까지 해안가에 친환경 공원이 대규모로 조성됩니다.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해변 숲을 만들어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네, 특히 해안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른바 국민 안심 해변 조성 사업과도 연계돼서 추진됩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북쪽 구간인 사근진 해변. 관광객들이 갯바위에서 여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 경포해변과 달리 이렇다 할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뭔가 좀 한적하고 가족 단위로 오기 좋고 뭐 힐링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강릉만의 뚜렷한 특색이 드러나는 뭔가 장소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해변 백사장 바로 옆에는 오래된 민박집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지어진 이른바 무허가 건물입니다. 강릉시가 이를 모두 철거한 뒤 경포도립공원에서 안목 커피거리까지 녹지축 연결에 나섰습니다. 철거 대상 53채 가운데 49채는 협의가 완료돼 이미 철거됐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난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해안 숲이 조성이 되는데요. 어떠한 인공 구조물도 들어설 수 없는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2007년 경포해변 백사장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해안 숲을 만든 지 16년 만에 경포도립공원 북쪽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해당 구간이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취약하고 해마다 백사장이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심각한 점도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 일대를 국민안심 해변으로 지정해 국비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근진하고 숭문 해변 쪽에 산수된 재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녹지축 구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해안숲은 축구장 약 100개와 맞먹는 70만 제곱미터 규모. 강릉시는 해안 속림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연안재해를 예방해 동해안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삼척 LNG 기지 건설로 지역의 명소였던 해수욕장을 내준 주민들이 방파제 낚시터를 원해 건설이 됐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용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안전사고 위험 등 법규상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던 방파제 낚시터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낚시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니 길다란 방파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척 호산항 방파제. 지난 2014년 삼척 LNG 기지 건설의 보상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호산항 외곽 방파제에 접안시설과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를 건설했습니다. 1.8km에 달하는 이 방파제에서는 한 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낚시터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항만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 국민권익위는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조건부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방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서도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면서 낚시터 개방을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기쁘면서도 오랜 세월 마음 졸여왔던 회한에 졌습니다. 낚시터를 원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 개방을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면서 주민들이 그 천에 저 해수욕장을 내줬다는 그걸 가지고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느냐. 이에 따라 삼척시는 오는 11일 220명이 참여하는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번 조정안에 따라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지원과 안전 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 조정으로 일시 이제 개방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해양 관광 쪽으로도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은 낚시 대회 등에만 개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추후 안전이 보장된다면 상시 개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낚시객들이 찾을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정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은 데 이어 문화재 조사에도 착수하는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 의암호에 자리한 상중도. 춘천시는 의암호 호수 자원을 활용해 상중도 일원에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7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노리겠다는 계획인데 지방정원은 18만 제곱미터로 조성합니다. 정원은 온실을 갖춘 사계절 정원과 육상 테마 정원, 호수 습지 테마 정원 등 3가지 테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정원 인근에는 부지 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도 들어섭니다.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절차가 돼야 하는데 춘천시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정원 선정을 놓고 강릉과 영월, 인제, 고성 등이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춘천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부서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넘깁니다, 자료를.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재원 안에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문화재 존재 여부입니다. 최근 사업 대상지 인근인 상중도 고산에서 선사시대 유구가 대거 발견된 가운데 춘천시는 지난달 31일 문화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산보다는 여기가 저지대라서 나올 확률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한 군데를 파봤는데 전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혹시 모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암호 국가호수정원에 도전하는 춘천시. 국내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춘천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시민토론회를 추가로 2차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일 열린 속초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론회와 시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는 이날 신청사 부지 선정 시 이용 편의성과 적정 부지 확보, 도시 균형 발전과 기능적 확장 4가지를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과일 사과. 김난영 아나운서는 사과하면 어떤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보통 사과하면 이제 대구, 경북 사과가 유명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을 하면서 요즘에는 강원도 고랭지 사과가 인기를 끌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토리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주곶감, 제주감귤, 경북의 청송사과 등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산품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에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탓에 대구나 경북, 충남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과는 기후 조건이 이제 강원도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아주 뜨거워서 사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 30년 사이 4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정선에서는 17년 전 사과 재배가 시작돼 면적이 점점 늘어나 올해는 7,000톤 이상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랭지 배추로 유명했던 정선 임계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대체 작물로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데다 해발 650m의 강원도 고랭지라는 위치가 더해져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된 겁니다. 사과는 착색이 되려면 15도 이하로 좀 떨어져야만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정선 임계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 야간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품던 지역 농가들도 이제는 앞다퉈 사과 농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황당해 하셨죠. 많이 만류도 하시고 농가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을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 지역의 사과 농가는 319곳. 재배 면적만 축구장 366배 크기에 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70여 년 뒤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지역에 따라 사과 품종을 다르게 보급해 사과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상 환경에 따라 착색이 어렵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이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착색 관리가 필요가 없는 노란색 가피의 사과를 개발하였고요. 경북 지역에 지금 군위 지역에서 그 골든볼을 전문 생산 단지로 해서 2025년까지 5헥타 계획으로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시대라고 하죠. 기후변화가 국내 대표 과수 작목인 사과의 재배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원주에 살아서 매년 오긴 하는데 뭐 나무가 커서 그런지 보면 너무 이뻐서 아기랑 오늘 사진 찍으러 한번 같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웅장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제 생각에는 전혀 넘어 보여요. 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신고가 빈번한 7개의 구역을 선정하고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화전 삼거리 버스 정류소와 오투로 입구 소화전, 버스터미널 출입구 횡단보도 등입니다. 이들 지역들은 지난 10월 한 달 기준 218건의 주민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